이탈리아 북부의 온천입니다. 딱 들어가서 시원하다. 각질 케어까지 지금 해버리겠습니다. 쭈루루루루룩. 뽀얘졌네. 여기에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컨텐츠로 있잖아요. 베르사유 갔다 오고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갔다 오고 요런 갔다 온 컨텐츠를 뭐라고 이름 붙이면 좋을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튼 오늘 갔다 온 곳은 알프스 자락에 있는 이탈리아 북부의 온천입니다. 핀란드를 근본으로 해서 동유럽 그리고 북유럽 쪽으로 사우나 문화를 그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알프스 자락도 추운 동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우나 문화가 알프스 타고 이탈리아 북부까지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몽블랑이라고 다 들어보셨죠? 명품 브랜드 이름이기도 하지만 유럽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이름이 몽블랑이라고 합니다. 알프스 자락에 있다고 해요. 몽블랑이 워낙 큰 산이다 보니까 왜 백두산도 중국이랑 북한이랑 이렇게 걸쳐 있는 것처럼 몽블랑도 이탈리아, 프랑스 이렇게 걸쳐 있나 봐요. 그래서 이탈리아어로는 몬테비앙코 하얀 산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갔던 곳이 이탈리아 쪽에 있는 몽블랑 몬테비앙코에 있는 온천 리조트였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가보시죠. 제가 스위스 몽트레에 있다가 바로 이탈리아의 몽테비앙코까지 가는데요. 이 여정이 이 영상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네바를 찍고 고속도로 타고 가는 길인데 중간에 프랑스도 이렇게 건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를 건너서 이탈리아 북부까지 도착해서 큐시테르메 몽테비앙코에 찾아갔습니다. 아무래도 산속에 있는 곳이라서 그런지 산장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였습니다. 도착했으면 바로 해줘야 될 것이 온천이겠죠. 아무래도 사우나 문화의 그라데이션이 여기 이탈리아 북부까지 내려오는 거라서 그런지 여기 시설에는 물론 온탕도 있었는데 미적지근했어요. 딱 들어가서 시원하다 이런 소리는 별로 안 나오고 따뜻한 물 이 밑에 돌 자갈 깔아놓는 것도 국룰인가 보네요, 이 동네에. 근데 지압 효과는 안 느껴지고 가자망도 뿅 하면 그냥 흐르는 물이네요. 대신 사우나가 굉장히 충실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찜질방으로 이렇게 방방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여기서는 사우나실로 이렇게 방방들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사우나 들어가기 전에 뽕보충부터. 제일 근본이 되는 핀란드식 사우나부터 스팀 사우나도 있고 사우나인데 여기다가 영화를 볼 수 있게 해놓은 이런 사우나 방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나오는 영화가 막 액션 영화 이런 거 아니고요. 힐링할 수 있는 해양 다큐멘터리 이런 걸 틀어주고 있더라고요. 온도는 본격 사우나보다 낮긴 하네요. 한 60도 정도. 사우나 방에서 찍을 때 이렇게 아무도 없는 타이밍을 이렇게 보고선 아무도 없다 슉 들어와서 찍고 있는데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다들 밥 먹으러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소금방이 있다고? 이 사람들 뭔가 아는 사람들이네. 우리나라에서도 웬만큼 규모 있는 찜질방이면 소금방 있고 얼음방 있고 이렇잖아요. 소금방이 이렇게 아름답게 있었는데요. 근데 여기는 왜 상온으로 해놨지? 여기 소금방은 그냥 상온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여기 창문도 뚫려 있어. 샤워를 해야지. 들어오니까 뭔가 원적외선 같은 빛이 탁 켜지네요. 그리고 여기 시설 중에 페이스 짐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야. 그래서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쪽쪽쪽 가봤더니 아하, 자체 제작 화장품 제품들을 이렇게 펌핑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커다란 화면으로 셀프 마사지 따라하세요 영상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벤치에 앉아서 이 화장품 이렇게 얼굴에 바르고서는 그 영상을 따라하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여기가 실내에만 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실외에도 시설이 있었는데요. 이 커다란 온천 풀이 실외까지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실외에서도 이렇게 부글부글 빠샤빠샤 마사지를 받을 수 있고 긴 모락모락 나오는 거 보이시죠? 선베드도 이렇게 쫙 늘어져 있어서 여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다. 너무 좋네요. 저는 여기에다가 자리 잡고 탕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아, 이 사람들이 그 사우나의 맛과 멋을 아는 사람들인 것 같아. 야외에 사우나 오두막이 또 하나 따로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몬테비앙코, 몽블랑의 경치를 보면서 사우나를 즐길 수 있는, 심지어 여기는 유리창에 뭐를 해놓은 건지 김이 안 끼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경치를 그대로 느끼면서 이 사우나의 후끈후끈함도 즐길 수 있는, 여기가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아, 개운하다. 최고다. 자, 이렇게 사우나 온천을 온냉온냉 안팎 즐기고 났으면 이럴 때 뭘 해야 된다? 얼굴의 때 AKA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를 해줘야지. 뭘로? 믹순 제품으로! 세상에서 제일 뽀얀 아이가 되었습니다. 사우나를 제가 아침 10시에 갔었는데 지금 시각이 2시 30분이에요. 모공이 싹 다 열렸잖아요. 각질 케어까지 지금 해버리겠습니다. 짜잔! 바로 믹순의 콩 에센스와 순디 병풀 에센스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특히나 이 콩 에센스가 너무너무 좋아서, 짜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오픈일 라벨링과 함께 구매한 건지 아니면은 브랜드 측에서부터 제공받은 건지도 다 이렇게 메모를 하고 있거든요. 내돈내산으로 한 6병 이상 계속 썼던 것 같아요. 스크럽 나는 자극적이다, 효소 세안 너무 땡긴다, 힐링 나는 못해요 하는 민감이들 다 들어와. 얘는 처음 태생이 보습제인데 각질 제거까지 어라 가능하네, 요런 거라서 지금까지 각질 케어할 때 너무 자극적이어서 못했던 분들은 얘는 웬만하면 다 오케이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각질을 쫙 불린 다음에 쓰면은 으마으마하게 나오겠죠. 펌프가 있긴 하지만 각질 케어할 때는 펌프 그냥 안 쓰고 병으로 손에 덜거든요. 쭈르르르륵 얼굴에다 갖다 부어. 이게 펌프로 하다 보면은 더 해야 되고 해서 그게 귀찮아가지고 전 그냥 이렇게 합니다. 이게 쭉쭉 늘어나잖아요. 텍스처를 뭐 설계하기 위한 인공적인 화학 점증제가 들어간 게 아니고, 콩을 48시간 발효를 시키면 그 과정에서 나토처럼 이렇게 점액질이 나온다고 해요. 자극을 받지 않으면서 각질 케어가 가능한 제품은 이 믹순 콩 에센스가 유일하지 않나 싶어요. 뭐 물론 얘도 마사지라는 물리적 자극이 들어가긴 하지만 특히나 스크럽제 같은 거 썼을 때 느끼는 그런 마사지랑은 또 차원이 다르죠. 콩 에센스는 태생이 보습제이기 때문에 그냥 보습제로 쓰고 싶다 그러면은 한 펌핑 두 펌핑 해가지고 이렇게 찹찹찹찹찹 발라주시면 돼요. 하지만 각질 제거를 하고 싶다 할 때는 저처럼 이렇게 많은 양을 짜서 동글동글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각질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콩 에센스로 마사지 하면서 여기 라인에만 스킨케어 잔여물이 쌓였구나 이거를 알게 된 게 여기에서 엄청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찹찹찹찹 하면서 골고루 발라줘야겠다 이런 반성을 하게도 되었지요. 저는 특히나 목에 각질이 심하니까 목도 열심히. 그리고 제가 콩 에센스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막 드글드글이 어느 정도 다 나왔다 싶은 때에 눈썹 칼 있죠? 그걸 한번 싹싹 소독해가지고 솜털 정리를 한번 싹 해주면은 피부결 끝나는 거지. 보이시나요? 제 얼굴에서 나온 애들이. 이렇게 믹순 콩 에센스 마사지가 끝났으면은 물 세안하는 게 제일 괜찮았거든요. 근데 물 세안이 귀찮은 분들은 이 믹순의 순디 병풀 에센스로 닦아내도 괜찮습니다. 믹순이라는 브랜드가 뭐 이런 단일 성분 제품군도 많고 다른 제품들도 성분을 되게 심플하게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원료주의 브랜드라는 느낌을 되게 강하게 받고 있는데요. 원료에 정말 공을 많이 들이고 계시더라고요. 아, 뽀얘졌네. 피부 관리까지 싹 마친 다음에 물놀이 하고 나면 되게 허기지잖아요. 너무 배가 고픈데 리조트의 식당이 하필이면 쉬는 시간인 것이야. 2시간 있어야 밥을 먹을 수 있어. 아, 이걸 어떻게 기다리나.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다들 밥 먹으러 간 것 같아요. 근데 왠지 이번에는 꼭 컵라면을 가져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참깨라면 미니컵을 하나 딱 가져간 게 천재적인 선택이었어. 그래서 이탈리아의 이 야외에서 먹는 참깨라면 맛! 여러분, 라면은 참깨라면입니다. 큐시테름의 몽테비앙코의 욕실입니다. 변기와 비데가 꽤 멀리 떨어져 있네. 뭐 수건 말리는 애 겸 히터. 세면대는 꽤 흡수한 느낌입니다. 다이슨 드라이기 우왕굿. 그리고 어메니티들이 이렇게 재밌는 모양으로 똘똘똘 말려있는데요. 핸드버터, 바디크림, 페이스크림, 클렌저, 헤어컨디셔너, 샴푸, 바디워시, 멘붕과 그냥 화장솜 이네요. 이렇게 두고 잘 써야겠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스파 갈 때 요 가운을 걸치고 가는 거겠죠?
자, 밖으로 나와서는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산장? 오두막집? 그런 거 온 분위기입니다. 커피 머신, 네스프레소 있고요. 차 티백들이랑 네스프레소 캡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옷장에는 뭐 그냥 옷장이 한 칸 있는데, 여기는 물놀이 하러 내려갈 때 쓸 수 있는 에코백이랑 뭐 슬리퍼, 그리고 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산속에 온천 리조트 하나 딱 있는 거라서 그런지 정말 들리는 소리가 새소리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앞에 보이는 풍경은 만년설이 쌓이는 산밖에 없어. 그래서 아마도 모든 객실에 이런 발코니가 있는 모양이었는데, 그냥 발코니 이러고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엄청 힐링이 되는, 막 피톤치드 막 쏟아지고 그러는 되게 좋은 곳이었습니다. 다만 조금 쌀쌀하긴 하다, 산속이라서. 추추추추추추추. 복도도 뭔가 산장에 온 것 같죠? 호텔 로비도 정말 산장 같죠, 여기? 아늑합니다. 울 양모 제품이 이 지역 특산물인가 보네요. 밑에 리백분은 울 제품으로 유명하지. 냠냠 할 수 있는 머랭 과자랑 물 등등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하러 왔습니다. 식기 색깔이 아주 독특하죠? 여기는 진짜 아침에 식이섬유를 안 드시나 보다, 이 동네 분들은. 그나마 있는 게 키위. 이걸로 잘라 먹으라는 거겠죠? 잘 먹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이탈리아에 간 이유가 유럽에서 가장 큰 화장품 산업 박람회 코스모프로프 볼로냐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 박람회에서 K-뷰티의 파워를 느낄 수 있었던 게, 각 나라별로 구성을 하는데 한국과는 가장 크고 가장 멋진 규모로 따로 건물을 한 채 빌려가지고 마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한국관 중에서도 이번에 가장 큰 부스를 내신 곳이 다름 아닌 믹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믹순 부스에도 잠시 방문을 해봤어요. 유럽도 지금 클린 뷰티, 성분 안정성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엄청 올라와 있다 보니까 믹순 부스가 와, 사람들이 진짜 많아. 바글바글해. 우리 유나님 얼굴도 이렇게 있고요. 저 마스터 세럼이 난 진짜 괜찮았어. 유나님 영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제가 써봤던 요 병풀 스틱, 이거는 뭐지? 나 아직 안 써봤는데, 콩 스틱 밤. 발달장애 작가님께서 요 그림을, 일러스트를 그리신 거예요. 그래서 수익금이 발달장애인들에게 일부가 돌아가는 제품들입니다. 바디워시, 샴푸, 주방세제. 와, 이것도 너무 귀엽다. 스세미도. 말모 콩 에센스. 믹순 대표님이 정말 이 원료에 대한 부심이 대단하시다 보니까 아예 저를 원료를 만드는 공장으로 초청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서도 원료를 추출하는 기계가 여러 가지 장비가 있다고 합니다. 원료의 유효 성분을 최대량으로 뽑아내려면은 원료 추출법을 무엇으로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보리찬물 우리듯이 따뜻한 물 이렇게 받아놓고서는 병풀 한 꼬집 이렇게 떨궈놔도 원료 표기상의 병풀 추출물이 되는 것인데, 저온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고주파로 추출하는 게 원료의 유효 성분을 더욱더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랫동안 추출하면은 그만큼 공장 가동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거니까 비용도 올라가겠죠? 하지만 믹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온 고주파 추출법을 고집하고 계시다. 그리고 콩 에센스도 전성분이 이렇게 심플하잖아요. 병풀 에센스는 전성분이 병풀 추출물 뿐인 거고, 믹순은 이 정도로 원료 배합이 심플하다 보니까 화장품에 어떤 첨가물을 넣느냐 이런 고민보다는 어떤 추출법을 쓰느냐, 더욱더 근본으로 가서 어떤 원료를 쓰느냐까지 믹순이 직접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주도에 아예 병풀 밭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탈리아 온천에서 사우나와 온천을 즐기고 믹순 제품으로 보들보들 피부 관리까지 했는데요. 클린 뷰티, 원료주의 브랜드인 믹순에서 회사원 H채널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남기고 더보기란에 구글 폼으로 가셔서 응모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7월 23일까지 응모가 마감되고요. 당첨자 발표는 7월 26일 날 이 영상의 고정 댓글로 발표할게요. 그럼 여러분, 빠잉!